함수의 정리 부분 풀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문제부터 보도록 할게요. 다음 그림과 같이 가로와 세로의 길이가 각각 4하고 2. 이 가로의 길이가 이제 여기 색깔이 빨간색이네요. 자, 까만색으로 바꾸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가 4고 세로가 2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얘는 좌표를 구할 수 있다, 그죠? 문제는 어차피 사인과 코사인의 값을 구하는 거기 때문에 좌표만 알면, 상가함수 정의해서 좌표만 알면 우리 그 사인 값, 코사인, 탄젠트 값, 즉 삼각 함수의 값을 다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요 길이는 좌표로는 마이너스 2가 되겠죠. A점의 좌표는 X좌표가 마이너스 2, 그리고 세로의 길이가 2니까 역시 절반이 돼서 1이 될 겁니다. 그래서 A점의 좌표가 구해지는 거죠. A점의 좌표를 구하기 위한 건 동경 OA라고 있기 때문에 이 동경이 필요한 거죠. 얘가 이루고 있는 각, 이 각을 말합니다. 그리고 OC가 나타내는 건 반대쪽 이쪽이죠. 그럼 얘가 나타내는 동경은 이만큼 이게 되겠습니다. 자, 뭐 동경은 어떻든 간에 우리가 필요한 건 지금 뭐냐 하면 좌표점입니다. 자, 그래서 좌표를 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네, 자, 요걸 지우고 이제 C점의 좌표만 알면 된다, 그죠? 역시 X좌표는 이거니까 2, 자, Y좌표는 마이너스 1이죠. 자, 그러면 이제 코사인 알파, 코사인 알파를 구해볼게요. 코사인 알파는 A라는 동경이 OA이기 때문에 A점의 좌표만 구하면 되겠죠. 자, 코사인 R분의 X좌표죠. 마이너스 2. 자, R은 너희들이, 여러분들이 구해줘야 됩니다. 자, 이게 2고 1이면 여기는 루트 5가 되겠죠. 반지름의 길이. 네, 그래서 루트 5분의 마이너스 2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에 사인 베타입니다. 자, 사인 베타는 R분의 우리 뭐 Y 좌표죠. 예, Y 좌표. 베타는 지금 C점이 동경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1 해서 루트 5분의 마이너스 1이 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사인 알파. 자, 사인 알파는 A점이니까 R분의 자, 루트 5분의 Y 좌표 1이 되겠죠. 자, 그 다음 코사인 베타입니다. 역시 R분의 자, C점이니까 X좌표 2가 되겠습니다. 자, 아래 위로 이렇게 곱하기 해서 더하기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루트 5, 루트 5니까 5분의 플러스 2가 될 거고요. 더하기. 얘도 5분의 2가 되죠. 그래서 5분의 4가 답으로 되겠습니다. 자, 다음 4번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우리가 루트, 각각의 루트를 하나의 루트로 나타낼 수 있는데 이것처럼 앞에 마이너스를 붙일 땐 분모에 있는 탄젠트 시타가 음수고 분자에 있는 사인 시타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 마이너스를 붙이게 되어 있습니다. 자, 조건은 사인과 탄젠트의 곱이 0이 아니란 얘기는 0은 될 수가 없는 거죠. 사인과 탄젠트가. 그 말은 사인 여기에서 0은 빼주면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러면 시타는 몇 사분면의 각이냐? 여러분들이 이거 보고 자, 우리가 부호를 결정하는 건 1사분면은 상가함수가 다 양수고 사인만 양수, 탄젠트만 양수, 코사인만 양수. 그래서 얼싸안고 이렇게 암기를 하면 된다라고 했습니다. 사인이 양수인 경우는 이 두 가지가 되겠죠. 탄젠트가 음수인 경우는 2, 4분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이죠. 자, 다음 6번 문제로 가보죠. 자, 옳은 것만을 보기 위해서 고르는 건데 기억부터 보겠습니다. 코사인 4승 빼기 사인 4승. 자, 얘는 합차로 인수분해 해버리면 코사인 제곱 시타 더하기 사인 한 번은 더하고 그죠? 한 번은 빼주면 되죠. 빼기 사인 제곱. 그래야지 4제곱이 되겠죠. 자, 알다시피 사인 제곱과 코사인 제곱의 합은 우리 1이다. 그죠? 그럼 이런 곱 하나만 하니까 얘가 될 겁니다. 얘는 또다시 우리 합차로 인수분해가 되겠죠. 그죠? 자, 그런데
문제에서 이게 참 거짓인 것을 우리가 고르면 되니까 여기서 우리는 변형을 시켜줍시다. 코사인은 아까 얘기했듯이 얘가 1이기 때문에 코사인 제곱은 1 마이너스 사인 제곱 시타로 나타낼 수가 있죠. 그러면 이거와 얘가 계산이 돼서 1 마이너스 2 사인 제곱 시타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기억은 옳은 게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조금 위에 올려서 니은을 보도록 하죠. 자, 니은은 뭐 통분을 해보면 되겠습니다. 그죠? 통분을 하면 합차니까 1 마이너스 코사인 제곱 시타가 되죠. 자, 그리고 위에는 탄젠트인데 탄젠트 곱하기 1 마이너스 코사인 시타. 자, 첫 번째 거고요. 자, 두 번째 거는 더하기 탄젠트 시타. 자, 이걸 곱해야 됩니다. 그죠? 1 플러스 코사인 시타 이렇게 됩니다. 자, 1 마이너스 사인 제곱 시타 이렇게 나왔습니다. 얘 같은 경우는 우리가 합차로 이제 인수분해가 되겠죠. 주어진 식은 이 상태로는 뭐 보면 없어질 거는 없어지고 정리를 좀 하면 뭐가 간단히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 분배를 해볼게요. 탄젠트를. 그러면 탄젠트 시타 마이너스 탄젠트 시타 코사인 시타. 자, 그 다음 더하기 탄젠트 시타 플러스 탄젠트 시타 코사인 시타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탄젠트와 이 부호가 다르니까 얘는 소고가 될 거고 2배의 탄젠트 시타. 자, 이렇게 분자가 정리가 됩니다. 자, 분모 같은 경우에는 1 마이너스 코사인 제곱 시타. 자, 이렇게 되죠. 자, 주어진 식을 조금 정리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번 바꿔보죠. 1 마이너스 사인 제곱은 우리 그 1 마이너스 코사인 제곱은 사인 제곱 더하기 코사인 제곱이 위에 나온 것처럼 1이니까 사인 제곱 시타로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탄젠트라고 하는 놈은 우리 코사인 분의 뭡니까? 예, 코사인 시타분의 사인 시타죠. 이렇게. 그렇다면 얘는 자, 본분수니까 약분이 되겠죠. 건너뛰고 약분이 됩니다. 자, 그럼 요거 곱한 게 분모고 2랑 1을 곱한 게 분자죠. 그러면 사인 시타 코사인 시타가 되고 위에 분자에 2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 보기에는 1이라고 있기 때문에 이게 틀린 거죠. 자, 그래서 얘는 틀린 게 되겠습니다. 자, 조금 화면을 올려서 디귿을 보죠. 자, 디귿은 1 플러스 2 사인 코사인 시타. 자, 1이라는 놈을 우리가 아까도 했지만 사인 제곱 더하기 코사인 제곱으로 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뒤에 2 사인 시타 코사인 시타니까 이 완전 제곱식이죠. 사인 더하기 코사인 시타의 제곱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분모는 그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자, 화면이 조금 있으니까 조금 지우고 선생님이 하도록 할게요. 필기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지금은 지워도 여러분들이 얼마든지 앞부분은 정지 화면이나 돌려볼 수 있는 동영상의 장점이 있기 때문에 선생님이 지워도 무방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럼 조금 지우고 정리를 하고 한번 해보죠. 자, 됐습니까? 자, 그럼 이 상태에서 어디 한번 다시 보죠. 자, 이렇게 돼 있고 그러면 이제 위에 있는 이걸 지금 정리한 거다, 그죠? 자, 그러면 위에 걸 왼쪽에 걸 다시 쓰면 사인 시타 더하기 코사인 시타의 제곱. 자, 왼쪽에 겁니다. 그리고 제곱 빼기 제곱이니까 합차로 인수분해가 되겠죠. 코사인 시타 한 번은 빼주고요. 사인 시타 한 번은 더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왼쪽에 있는 겁니다. 그러면 얘는 이렇게 약분이 하나가 되겠죠. 네, 그래서 왼쪽에 걸 정리하면 사인 시타 더하기 코사인 시타 분의 코사인 시타 마이너스 사인 시타. 자, 이렇게 됩니다. 자, 오른쪽에 있는 이 식도 탄젠트라고 하는 놈은 우리가 코사인 분의 사인이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나타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얘는 이렇게 되겠죠. 코사인 시타 분의 사인 시타 더하기 1 코사인 시타 분의 사인 시타 빼기 1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얘는 분자 분모에 우리 코사인 시타를 곱해서 분수를 만들어 버립시다. 분수 아닌 놈으로. 그럼 요 식에다가 코사인 시타를 곱하고, 자 여기도 코사인 시타를 곱하면 되겠죠. 자 그러면 분배를 하면 사인 시타 더하기 코사인 시타가 분모가 되고, 분자는 역시 약분이 되면서 사인 시타 빼기 코사인 시타, 자 이렇게 됩니다. 자 이게 이제 왼쪽의 식을 정리한 거고, 이게 오른쪽의 식을 정리한 겁니다. 둘이 더하기가 되어 있잖아요. 그럼 더하면, 자 분모는 공통 분모니까 사인 시타 더하기 코사인 시타, 자 이렇게 됩니다. 자 분자에 있는 얘네 둘이를 더하면 코사인이 마이너스 없어지고 사인도 없어져서 0이 되죠. 분자가 0이면 이 값은 0이죠. 그래서 디귿은 옳은 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기역과 디귿이 답이 되겠죠. 자 다음 9번 문제로 넘어가죠. 자 9번은 좀 전에 했던 형태다, 그죠? 자 요거를 이 형태는 지금 볼 때 여러분들이 탄젠트의 값을 구해서 유출하는 게 가장 빠를 것 같아요. 자, 무슨 말인고 하니, 주어진 이 식에 요 분모에 있는 걸 양변에 곱하면 좌변은 1 빼기 탄젠트 시타가 될 거고, 자 우변도 1 더하기 탄젠트 시타를 곱해줘야 되잖아요. 그러면 2 플러스 루트 3에 1 플러스 탄젠트 시타가 될 겁니다. 자 그럼 여기서 탄젠트 시타를 우리가 구하는 거죠. 1 빼기 탄젠트 시타는, 자 요 놈을 하나의 숫자로 보고 분배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2 플러스 루트 3 더하기 2 플러스 루트 3의 탄젠트 시타, 자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탄젠트 시타를 지금 한쪽에 모읍시다. 그래야지 뭐 풀 수 있을 거니까. 자 우변으로 넘기고 얘를 좌변으로 넘기면 1 빼기 2 마이너스 루트 3은, 자 2 플러스 루트 3의 탄젠트 시타에다가 마이너스니까 넘어오면 플러스 되겠죠. 탄젠트 시타 이래 됩니다. 그러면 요 앞에 있는 2랑 이 앞에 있는 1이 더하기가 되죠. 자 그러면 왼쪽도 요게 계산이 되니까, 자 왼쪽 오른쪽 위에다 쓸게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루트 3은, 자 여기 1과 2가 더해서 3 플러스 루트 3의 탄젠트 시타가 됩니다. 자 이까지 오면 여러분들이 좀 이게 답이 될지 확신이 잘 안 쓸 겁니다. 자 그렇지만 계속 진행을 해 볼게요. 이걸로 나누면 되죠. 3 플러스 루트 3분의 마이너스 1 마이너스 루트 3 이래 됩니다. 이제 유리화를 하게 되면 식이 간단하게 숫자가 나오게 돼요. 자 유리화는 3 마이너스 루트 3을 분자 분모에 곱하면 되겠죠. 자 그러면 분모는 제곱 빼기 제곱이니까 이렇게 되고, 얘는 이를 곱해야지 뭐. 마이너스 3 플러스 루트 3에 마이너스 3 루트 3 플러스 3 이렇게 돼서 3이 소거가 됩니다. 즉 분모는 6이 되고 분자는 마이너스 2 루트 3이 되는 거죠. 그래서 약분을 해버리면 마이너스 3분의 루트 3이라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특수각 형태가 만들어지는 거죠. 자 이거는 우리가 좌표 평면에 지금 주어진 각이 2, 4분면의 각입니다. 그죠? 2, 4분면의 탄젠트 값이기 때문에 동경을 2, 4분면에 긋고 항상 어느 축에, X축에 수선을 내립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탄젠트의 값이 지금 이렇게 탄젠트의 값이 2, 4분면이니까 마이너스가 나온 거죠. 자, 우리가 삼각함수의 정의는 동경이 있고 X축에 수선 내린 다음에 X좌표분의 Y 이렇게 탄젠트 값이 나오죠. 그래서 얘는 여기를 마이너스 3으로 잡고요. 그리고 여기가 플러스 루트 3이라고 하게 되면, 그러면 우리는 탄젠트의 값이 이렇게 되죠. X좌표분의 Y좌표. 그래서 3분의 루트 3 이렇게 되죠. 자, 원래는 우리가 유리화하기 전에 얘는 루트 3분의 1이잖아요. 예, 탄젠트 몇 도? 예, 30도의 값을 가질 때 루트 3분의 1이 되는 거죠. 3분의 루트 3 이렇게. 그래서 이제 그렇게 비를 세우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피타고라스 정리를 쓰게 되면 여기에 가운데 있는 값을 구할 수가 있죠. 즉 여기 빗변의 길이 가운데가 아니라, 자 제곱해서 더하면 이렇게 되고 루트 10, 그러니까 12가 되는데,
루트 10이니까 2 루트 3 이렇게 되겠죠. 자, 근데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 때는 이렇게 할 필요가 없죠. 이제 아까처럼 요가 루트 3이고 1이면 이걸 바로 그냥 루트 3으로 보고요. 여기를 1로 이렇게 해도 됩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는 여러분들 2가 되잖아요. 그죠? 2대 1대 루트 3. 아니, 2대 1대 루트 3. 예, 그 비를 따라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30도, 30도의 각이 본래 여기가 30도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본래 이 동경이 나타내는 건 정확하게는 몇 바퀴를 돌고 왔는지 모르고 이게 얘가 이루는 각입니다. 그래서 그렇지만 우리가 삼각 b의 값은 여기에 삼각 함수의 값은 요거를 각으로 해서 x축에 수선을 내렸을 때 그렇게 구해주면 정리가 다 됩니다. 자, 일단은 문제 푸는데 여러분들이 도움이 되고자 여러 가지 말을 했지만 자, 조금 정리를 할게요. 자, 일단은 우리 3분의 루트 3이 나왔을 땐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을 하느냐. 자, 이것도 조금 정리를 하죠. 자, 그리고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x축, 그리고 동경. 자, 3분의 루트 3이면 30도의 각이니까 여기가 30도가 될 겁니다. 직각삼각형에서. 그럼 마주보는 변의 길이는 1대 60도 마주보는 게 루트 3, 90도 마주보는 게 2죠. 자, 일반적으로 이렇게 해놓고 문제를 풀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구해야 되는 답은 코사인 제곱이죠. 코사인도 음수지만 제곱하면 양수의 값이 나오게 될 겁니다. 자, 이 상태에서 바로 구하면 되겠습니다. 코사인의 값은 자, 여기가 루트 3이지만 우리 좌표가 필요한 거죠. 혹은 코사인은 빗변분의 밑변, 그래서 2분의 루트 3인데 코사인의 값은 2, 4분면에서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라고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좀 더 실수를 하지 않으려면 항상 좌표로 정의를 내렸으니까 좌표로 루트 마이너스 루트 3분의 1이라고 하는 좌표를 가지고 처리하면 실수를 덜 하겠죠. 이런 경우에 2분의 루트 3 양수로 쓰는 경우가 애들이 있습니다. 근데 문제의 출제자는 친절하게 그런 실수를 막기 위해서 제곱을 구해라 라고 했네요.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제곱을 하게 되면 4분의 3이라는 답을 얻을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 다음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9번 문제로, 12번 문제로 넘어갈게요. 자, 15번은 그림에 현혹이 되면 안 됩니다. 자, 일단은 이 각이 지금 10타로 나와 있고요. 그리고 반지름의 길이가 1인 원C 위에 10타로 나와 있고, 주어진 식이 나와 있습니다. A점에서 접선 OB. 자, 이게 OB는 우리 반지름이다. 그죠? OB의 연장선과 그 다음에 아까 우리 그 접선이 있었잖아요. A에서의 접선 A점. 그럼 이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만나는 점을 우리가 P로 잡았습니다. 그리고 OA에 원과 만나는 B에서 수선을 내리고 이 수선을 우리가 Q로 잡았죠. 자, 그럴 때 뭐가 성립하느냐면 이게 성립한답니다. 그랬을 때 탄젠트 제곱의 값을 구하는 게 되겠습니다. 자, 그림을 조금 정리를 지워버리고 문제를 한번 풀어보죠. 일단 OQ라고 하는 놈, 자, OQ라고 하는 놈의 그 길이는 2배의 AP. 자, AP면 이 길입니다. 그죠? 곱하기 BQ. 자, 이거 해서 성립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일단 요거를 우리는 탄젠트의 값으로 한번 처리를 해보죠. 탄젠트 제곱의 값을 구하는 거니까요. 자, 주어진 값에서 탄젠트 우리 시타를 한번 구해 보겠습니다. 두 개의 직각삼각형이 있기 때문에 두 개로 나타낼 수가 있을 겁니다. 자, 먼저 작은 삼각형에서 탄젠트 시타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되겠죠. OQ분의 BQ. 자, 이렇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AP의 길이는 역시 탄젠트 시타로 나타낼 수 있죠. AP는 이 길이니까 이 길이가 반지름 1입니다. 그러니까 탄젠트 시타가 바로 AP다. 자, 이렇게 알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 BQ. 자, BQ 같은 경우에는 요거죠. 그럼 얘도 지금 탄젠트 시타는 여기 BQ로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죠.
자, 그러면 이제 요거를 어떻게 할 거냐? 이 관계식에 따라서 탄젠트의 값을 한번 이용해서 탄젠트를 어디 한번 적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여기 나와 있는 OQ 있죠? OQ가 여기 있으니까 요거 둘이 자리를 바꾸는 거죠. 다시 말해서 OQ를 양변에 곱한 다음에 탄젠트 시타로 나누는 거죠. 그럼 얘는 이렇게 약분이 되고 분모로 들어가서 결국 OQ라고 하는 얘는 탄젠트 시타분의 뭐다? 예, BQ다. 자, 이렇게 구해지는 거죠. 자, 이거는 두 배의. 자, AP는 아까 탄젠트 시타였잖아요. 그래서 탄젠트 시타 이렇게 쓸 수 있고, 그다음 곱하기. 자, BQ는 우리 그대로 일단 적어줍시다. 자, 왜냐하면요. 여기서 관계식을 구할 수 있잖아요. BQ는 양변에 약분이 되고, 그럼 남는 것은 우변에 두 배의 탄젠트 시타고, 좌변에는 탄젠트 시타분의 1이 남게 됩니다. 그래서 양변에 탄젠트 시타를 곱해버리면 좌변은 1이 되고 우변은 두 배의 탄젠트 제곱 시타가 되게 되죠. 그럼 탄젠트 우리 제곱의 시타의 값을 구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탄젠트 제곱 시타는 2로 나누면 2분의 1이다 이렇게 구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각각의 값을 구해서 뭔가 처리하려고 하지 말고요. 일단 주어진 식을 최대한 이용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문제를 접근하면 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15번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흔히 많이 우리가 쓰는 거죠. 자, 2차 방정식에서 두근이 지금 사인과 코사인 시타로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사인 시타 합곱이 나와야 되겠죠. 자, 2분의 1이다 이렇게 놓습니다. 마이너스 1분의 b에서. 자, 다음에 두근의 곱이죠. 자, 얘는 a분의 c. 자, 이렇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거를 두근으로 하는 2차 방정식이 이거니까 자, 두근의 합, 즉 탄젠트 시타 더하기 탄젠트 시타분의 1은 마이너스 a분의 b니까 a분의 b. 자, 이렇게 구해집니다. 그죠? 자, 그리고 두근의 곱 탄젠트 시타 곱하기 탄젠트 시타분의 1. 그럼 이건 1이 되죠. 두근의 곱은 a분의 c입니다. 자, 그럼 a분의 3이 되겠죠. 약분이 되고 1이니까 a의 값이 구해집니다. 자, a는 뭐다? 네, 3이 되겠죠. 3. 자, 그럼 a는 3으로 구했습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a는 3으로 구해지고 k 곱하기 우리가 구해야 되는 것은 k 곱하기 a 곱하기 b이기 때문에 a하고 b를 어떻게 좀 나타내야 됩니다. 자, b를 어디 한번 보도록 하죠. 자, b 같은 경우는 지금 여기 주어진 요걸 좀 이용해서 뭔가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탄젠트 시타는 코사인 시타분의 사인 시타죠. 얘는 역수니까 사인 시타분의 코사인 시타가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요 놈은 통분을 하게 되면 사인 시타 코사인 시타. 자, 우리 아까 곱이 있었죠. 이 놈이 여기 쓰이는 거죠. 자, 그리고 얘는 이렇게 곱하면 사인 제곱 코사인 제곱의 합이 나오니까 이건 얼마다? 네, 1이 되겠죠. 그래서 얘네들은 통분을 해서 나타내면 사인 시타 코사인 시타 분의 1 이렇게 되는 거죠. 이놈이 지금 마이너스 a분의 b다 이랬습니다. a는 우리가 3으로 구했기 때문에 마이너스 3분의 b다. 자, 이렇게 구할 수 있는 거죠. 맞습니까? 네. 자, 이게 이렇게 관계식이 나옵니다. 자, 그리고 요 주어진 이 값 있죠. 이거를 2분의 k를 대입을 하게 되면 자, 분의 1 이렇게 되잖아요. 이게 지금 마이너스 3분의 b다. 자, 이런 관계식이 구해집니다. 그러니까 사인 곱하기 코사인을 분모에 있는 걸 요 2분의 k를 대입했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 얘는 번분수니까 결국 이게 분모 분자가 돼서 k분의 2 이렇게 되죠. 그게 마이너스 3분의 b와 같습니다. 자, 그럼 b를 k로 나타낼 수 있죠. 마이너스 3을 양변에 곱하면 되니까 k는 k분의 마이너스 6. 자, 이렇게 됩니다. b가. 자, 그렇다면 k를 구할 필요가 없죠. 주어진 값은
K 곱하기 A 곱하기 B이기 때문에 K 곱하기 A, A는 3이었거든요. B가 지금 마이너스 K분의 뭐다? 6입니다. 그러니까 K는 약분이 되고 마이너스 18이라는 답이 나오게 되죠. 그래서 K의 값은 구하지 않아도 저렇게 마이너스 18이라는 놈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는 상하함수의 정의, 1차 시에는 호도법과 뭐 호의 넓이, 길이에 대해서 풀이를 했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상하함수의 정의. 자, 상하함수의 정의 출제도 많이 되고 중요한 단원이니까 잘 알아두고 복습을 할 수 있도록 합시다. 자, 그리고 상하함수의 그래프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상하함수의 그래프는 1번 문제. 자, 1번 문제의 주기함수의 대표적인 어떤 문제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쌤이 골라봤습니다. 난이도는 높지 않습니다. 자, 주기가 만약에 P라고 하게 되면 그 F라는 놈은 이렇게 쓸 수 있죠. 이게 성립하는 게 주기함수를 나타내는 겁니다. 그리고 P가 바로 우리 뭐다? 주기를 나타내는 거죠. 그럼 이걸 메이드한 상태에서 FP의 값을 구해라 이랬습니다. 그럼 가만히 쳐다보고 있으면 왼쪽에 있는 fx에서 p만을 나타낼 수 있죠. fp로. 그러려면 x에 0을 넣어야 됩니다. 그러면 여기도 0이 되겠죠. 자, 다시 말해서 f0 더하기 p는 f0랑 값이 같다는 얘기죠. 다시 말해서 fp는 f0과 값이 같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이 문제는 fp는 f0를 구해라 라는 말과 같습니다. 자, f0는 x에 0을 넣으면 되니까 사인 2분의 0은 0이죠. 더하기 코사인 3분의 0도 0입니다. 사인 0은 0이지만 코사인 0은 1이죠. 자, 0이라고 쓰노. 자, 1입니다. 그래서 1 더하기 1 해서 답은 2가 되는 거죠. 자, 다음 문제 2번으로 갈게요. 자, 이번은 이제 라디안의 값을 알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1라디안이라고 하는 것은 라디안이라는 단위를 안 붙이죠. 이제 1이라는 숫자, 상수 1, 실수 1하고 똑같은 숫자입니다. 그런데 1라디안을 우리가 60분법으로 고치면 60분법 몇 도냐 이거죠. 60분법을 각으로 하면 57점 몇 도 몇 도 이래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판단해야 되는 거는 얘가 45도보다 큰 각이다라는 걸 알아주셔야 되는 거죠. 그럼 여러분들 사인과 코사인의 그래프를 보면 자, 뭐 크게 다 그릴 필요는 없지만 일단 선생님이 원래는 이렇게 반으로 쪼개잖아요. 근데 지금은 파이까지만 필요하니까 파이까지만 보겠습니다. 만약 이렇게 된다라고 하면 가운데가 2분의 파입니다. 90도죠. 그럼 45도는 그 가운데죠. 자, 그럼 색깔 다른 걸로 한번 바꿔서 한번 해보죠. 먼저 빨간 걸로 한번 이렇게. 사인 그래프는 여기서 이런 식으로 가게 되죠. 너무 많이 올렸나요? 자, 그 다음에 코사인 그래프로 보겠습니다. 코사인은 파란 걸로 한번 가보죠. 코사인은 0일 때 1이 시작돼서 이렇게 됩니다. 여기가 지금 얼마냐? 45도, 즉 4분의 파이인 거죠. 그때 사인과 코사인의 값은 같게 나오게 됩니다. 탄젠트는 얘기 안 하고 있는데 탄젠트는 45도일 때 벌써 1이라는 값을 갖게 되죠. 그래서 뭐 정확하게 선생님이 그림을 그리지는 못하겠지만 탄젠트의 값 그래프를 그린다면 이제 처음에 코사인보다는 이제 작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45도일 때 1이고 막 급격하게 커지게 되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지금 우리가 구해야 되는 57도, 즉 라디안 1값, 57도보다 좀 큰 거, 45도보다 크니까 뭐 이쯤 되겠죠. 그럼 그럴 때에 이 y축과 평행한 직선을 꺼보면 가장 높은 게 탄젠트죠. 탄젠트 1이 값이 제일 큽니다. 그 다음이 코사인의 값이죠. 45도를 기준으로 해서 45도보다 작을 땐 코사인이 사인보다 값이 크게 나오고 45도보다 클 땐 사인이 코사인보다 값이 크게 나오게 됩니다. 자, 그래서 탄젠트가 값이 가장 크고요. 탄젠트 h가 가장 큽니다. 그 다음이 사인, 제일 작은 게 코사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G1이 가장 작고 그 다음에 F1, H1이 가장 큽니다. 그러면 3번이 답이 되겠죠.
자, 7번 문제로 넘어가죠. 자, 함수 y는 이 탄젠트의 값이다. 자,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됐을 때 여러분들이 알아둬야 되는 건 뭐냐면 중요합니다. 자, 요거는 반드시 시험에 출제가 되는 겁니다. 지금 선생님이 선별해서 푸는 문제는 무조건 알고 시험에 대비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분명히 좋은 결과를 거둘 수가 있습니다. 자, 일단 이 앞에 x 앞에 있는 개수가 주기를 관여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a가 지금 양수로 나와 있죠. 대부분은 다 양수로 나와 있으니까 크게 신경을 안 써도 됩니다. 자, 그래서 절대값은 필요 없고 a하고 탄젠트의 주기가 파이잖아요. 그래서 얘의 주기는 이렇게 결정이 됩니다. 근데 이게 지금 3파이다 이렇기 때문에 우리 a의 값이 구해지죠. 뭐 자리 바꾸면 되죠, 그죠? 즉 3파이 분의 파이는 a다. 이러니까 a는 3분의 1이 되게 되는 거죠. 자, a는 구했습니다. 자, 이제 b인데 항상 애들이 탄젠트 그래프에서 점근선을 어려워합니다. 네, 점근선을 어려워하는데 전혀 어려운 게 아닙니다. 전혀 어렵지 않으니까 전혀 신경 쓰지 않아야 됩니다. 자, 어떻게 하느냐? 여기 가로 안에 있는 거 있죠? 가로 안에. 이게 만약에 뭐 가로가 이런 식으로 돼 있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돼 있어도 일단 왜냐면 주기를 관여하고 우리 탄젠트의 점근선은 y축에 평행한 직선이기 때문에 주기에도 영향을 받습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처리가 되느냐 하면 안에 있는 ax-b가 원래 탄젠트의 주기 여러분들 n파이 이렇게 하잖아요. 플러스 2분의 파이 이러죠. 이거와 같다라고 이렇게 두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주어진 놈이 이 식인데 이렇게 바뀌게 됩니다. 즉 y축 방향으로 평행이동하거나 높이 올라가는 것은 주기의 점근선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x축 방향으로 평행이동시킨 놈이 영향을 받습니다. 알겠습니까? 그리고 주기에도 영향을 받는 거죠. 그래서 얼만큼 높이 올라가느냐 하는 거와 y축 방향 위아래로 평행이동시키는 건 이 점근선에 영향을 받지 않고 영향을 받는 건 주기 얼만큼 줄어들거나 얼만큼 늘어나느냐 그리고 x축 방향으로 평행이동시킨 그것이 영향을 받죠. 그러면 조금 지울게요. 너무 많이 낙서를 했네. 자, 그러면 이 안에 있는 탄젠트 바로 옆에 있는 이 안에 있는 요거의 값이 주기와 일치한다라고 여러분들 쓰게 되면 됩니다. 그러면 모든 것 다 해결이 되죠. 자, a는 아까 3분의 1로 구했죠. 3분의 1x 마이너스 b는 n파이 플러스 2분의 파이 이렇게 되고요. 자, 그리고 b를 넘기면 3분의 1x는 n파이 플러스 2분의 파이 더하기 b 이래 되죠. 자, 여기서 왜 자꾸 x에 관해서 나타내냐? 우리 점근선의 방정식은 항상 x는 뭐 이렇잖아요. y축에 평행한 직선이니까, 그죠? 그래서 이렇게 합니다. 자, 양변에 3을 곱하면 x는 3n 파이 플러스 2분의 3파이 더하기 3b. 자, 이렇게 되죠. 그죠? 자, 그런데 주기가 지금 3n 파이라고 요거라고 했어요. 그러면 뭐다? 얘가 0이 되면 되는 거잖아요. 그죠? 맞습니까? 네, 그러면 b가 구해지는 거죠. 뭐 아까 우리 3을 곱했을 때 어차피 여기에다가 이제 3배 한 거잖아. 그죠? 네, 그러면 이게 0이 된다. 이렇게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럼 b가 더 쉽게 구해질 거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b는 얼마다? 마이너스 2분의 파이가 되는 거죠. 됐습니까? 네. 자, 간단하게 구할 수 있습니다. 이게 0이다라고 해도 뭐 상관은 없어요. 마이너스 2분의 3파이다 하고 3으로 나누면 똑같이 b는 마이너스 2분의 파이다 나오죠. 자, 문제는 AB를 구하는 거니까 A가 아까 3분의 1이었죠. 네, 곱하기 B는 마이너스 2분의 파이. 그래서 답은 마이너스 6분의 파이가 답으로 되겠습니다. 1번이 되겠네요. 자, 계속해서 9번 문제로 갑니다. 자, 9번 문제는 비슷한 문제인데 역시 그래프 해석하는 게 출제가 될 겁니다.
ABC를 다 구해서 곱하는 겁니다. 자, A는 우리 최대 최소를 관여를 하게 되죠. 사인의 값은 항상 마이너스 1에서 1이기 때문에 A가 양수니까 최대값이 지금 2다, 그죠? 그래서 A는 2다 바로 구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주기를 한번 보죠. 주기는 B가 관여를 하죠. B분의 2파이, 사인 주기가 2파이니까 이게 지금 주기가 됩니다. 자, 지금 현재 주기는 여기서 여기까지 한 사이클, 네, 3분의 4파이에서 3분의 파이를 빼주면 됩니다. 그러면 파이가 되죠. 네, 파이가 주기입니다. 이게 주기가 파이가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B는 2가 돼야 된다 하는 걸 알 수가 있죠. 자, A와 B 순식간에 구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C는 어떻게 구하느냐? C는 그냥 뭐 대입을 해서 구하거나 또는 X축 방향으로 얼만큼 평행이동 시켰느냐 이렇게 구하면 되겠죠. 자, 여기에 본래 사인 그래프 0에서 출발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3분의 파이만큼 X축 방향으로 양의 방향으로 평행을 시킨 겁니다. 그럼 자, 이 주어진 식은 평행이동 시키는 거 알려면은 묶어내면 되죠. 그래서 B분의 C만큼 평행이동 시킨 거죠. 양의 방향으로. 그게 지금 얼마냐? 3분의 파이였죠. B는 아까 2로 구했습니다. 2입니다. 그래서 양변에 2를 곱하면 C의 값이 구해지죠. 3분의 2파이가 C입니다. 자, 그래서 ABC를 곱하기 하면 되겠습니다. 자, 조금 올리면 2 곱하기 2 곱하기 3분의 2파이 결국 3분의 8파이. 자, 이렇게 되겠네요. 네, 자, 5번이 그래서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활용 문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12번. 자, 활용 문제, 이거는 여러분들이 이제 문제를 읽어보면 설명을 잘 해놨어요. 하루 중에서 해수면의 높이가 가장 높았을 때를 만조라고 하고 가장 낮았을 때를 간조라고 합니다. 그 가장 높았을 때와 가장 낮았을 때 그때의 해수면의 높이의 차를 조차라고 한다 이랬습니다. 어느 어떤 한 지점 A라는 지점에서 시각이 S일 때 해수면의 높이 Y는 코사인에 관한 식으로 이렇게 나온다라고 했습니다. 조차. 자, 만조 때와 간조 때의 차를 우리가 그 조차라고 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 조차가 지금 8이다 이랬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느냐? 자, 만조가 되는 게 하루에 지금 4시 30분과 17시 00분이고 간조도 10시 45분과 그 다음에 23시 15분이다 이랬습니다. 그러니까 만조가 지금 2번이 된다는 얘기는 이 사이클이 한번 완성이 됐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코사인의 그래프가, 그죠? 코사인의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이렇게 될 때 제일 높은 점에서 제일 높은 점으로 가는 시간, 이 시간, 이게 한 사이클이 되겠습니다. 맞습니까? 한 사이클이 되죠. 그러면 이게 바로 주기라는 게 되는 거죠. 주기. 맞습니까? 그래서 얘는 지금 주기를 우리 시간으로 나타낼 수 있죠. 그러면 여기 요 차가 지금 주기가 되겠습니다. 17시에서 4시간 30분은 어차피 숫자로 나타내야 되니까 4.5라고 하면 되겠죠. 빼면 그게 바로 주기입니다. 그럼 여기는 5고요. 6에서 2고자 12.5죠. 12.5가 주기를 나타냅니다. 자, 그러면 어디 한번 보도록 하죠. 주기를 지금 관여하는 게 x 앞에 있는 개수잖아요. 그래서 2파이, p는 양수니까 신경 안 쓰겠습니다. 코사인의 주기 본래 2파이죠. 이렇게 b파이 분의 2파이 하면 주기가 나오게 됩니다. 그게 지금 뭐냐면 12.5다. 자, 이렇게 되는 거죠. 시간 x에 대해서. 맞습니까? 그럼 파이는 날라가고 그럼 b를 구할 수 있죠. 그죠? 자, b는 분수가 되네요. 12.5분의 2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10을 곱하면 125분의 뭐다? 네, 20 이렇게 되죠. 자, 5로 약분을 하게 되면 5, 25, 5, 20, 그 다음에 5, 25 이렇게 되겠죠. 5, 4, 20 이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B의 값은 이렇게 25분의 4로 나옵니다. 자, 먼저 B부터 구해봤습니다. 25분의 4. 자, 이제 최대값을 한번 구해보죠. 최대값을 관여하는 A를 한번 구해보겠습니다. 자, A는 어떻게 구하느냐? 아까 여기 보면 조차가 지금 8이다 라고 해놨죠. 그러니까
가장 높았을 때와 가장 낮았을 때를 말하는 거죠. 자, 그러면 조금 지우고 이 주어진 그래프식에서 코사인 그래프에서 최대값은 자, A 그리고 뒤에 더하기 4.5죠. 이게 최대값입니다. A 양수니까. 자, 그 다음에 최소값은 A 앞에 마이너스 붙였을 때지. 요게 마이너스 1일 때가 최소가 되죠. 그래서 마이너스 A 플러스 4.5 이게 최소값입니다. 그럼 그 최대와 최소의 차가 8이라고 했으니까 요걸 빼면 되겠죠. 큰 것이 작은 거 요렇게. 자, 그러면 A 플러스 4.5 마이너스 마이너스는 플러스가 되고 마이너스 4.5니까 4.5가 없어지고 2A가 됩니다. 2A가 지금 8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A의 값이 구해집니다. A는 4다 이렇게. 자, 그럼 A랑 지금 B를 구했습니다. 이제 C만 구하면 되겠네. 자, C는 어떻게 하느냐? C는 우리 지금 최대일 때 값이 얼마인가를 알고 있으니까 그걸 이용해서 우리가 처리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볼게요. 조금 위로 올릴게요. 필기를 하기 위해서. 자, 요 식은 필요하니까 식은 보이도록 두겠습니다. 자, 우리 지금 최대값이 지금 최대일 때가 지금 얼마냐면 지금 A가 4로 구해졌었잖아요. 그럼 A 대신에 4를 집어넣고 코사인, 자, B도 구했죠. B가 얼마였느냐면 25분의 4였습니다. 거기 파이에다가 자, X-C에 더하기 4.5. 자, 이렇게 됩니다. 그럼 얘가 지금 최대가 나올 때, 그럴 때는 우리 어떻게 되느냐? 여기가 1이라고 내가 얘기했었죠. 1. 그래야지 최대값이 A 더하기 이거 이렇게 해서 최대가 되는 거죠. 코사인의 최대값이 1이니까요. 그럼 코사인의 최대값이 1이란 얘기는 결국 이 안에 있는 이게 뭐다? 이 안에 있는 게 0이 돼야 됩니다. 코사인 0이 1이 돼야 되니까요. 이게 0이 될 수는 없겠죠. 그래서 이게 0이 돼야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얘가 지금 어떨 때 0이 되느냐 하면 C의 값이 아까 우리 X가 뭐일 때 X가 4.5일 때죠. 그죠? 4.5일 때. 4.5일 때 이게 최대가 됩니다. 그 4.5라는 것은 아까 이게 만조 C. 만조라는 것은 제일 높을 때라고 했기 때문에 그죠? 이걸 시간 X를 나타내면 4시간 30분이니까 4.5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X가 4.5일 때 얘는 제일 높은 만조, 제일 높은 최대의 높이를 갖게 되는 거죠. 맞습니까? 물론 주기함수니까 17대도 가능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지금 문제가 C가 지금 범위가 주어져 있죠. C가 진짜 조금 지울게요. C가 0에서 6 사이다. 이렇게 되면 그렇게 되면 17은 되지 않잖아요. 그래서 C는 4.5일 때 정확하게는 4시간 30분입니다. 그럴 때 최대값을 갖게 되는 거죠. 맞습니까? 얘가 0일 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C는 4.5 이렇게 구해지는 거죠. 자, 그러면 A 곱하기 계산을 해봅시다. 자, A가 얼마였느냐 하면 A 어디 갔지요? 아, 여기 4였습니다. 지워버렸다, 그지? 자, 4 더하기 100 곱하기 B. B는 여기 있죠? 25분의 4 더하기 10 곱하기 C. C는 아까 4.5였죠? 그러면 4 더하기, 자, 이건 약분을 해서 4, 4, 16. 그리고 4.5 곱하기 10은 45가 되겠죠. 자, 이거 다음에 20이니까 답은 65 이렇게 되겠습니다. 4번이 정답이 되겠죠. 네. 자, 그러면 그 다음 문제로 가죠. 자, 13번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프 해석하는 문제. y는 a sin bx입니다. x축에 평행한 직선 L이 있는데 x의 좌표가 3하고 9인 점에서 L하고 지금 만납니다. 이 둘러싸인 직사각형의 넓이가 48루트이라고 했거든요. 그럼 요소 요 가로의 길이는 6이잖아요. 그러면 6으로 나누면 68, 48이니까 8루트 2가 이 가로의 길이가 되겠습니다. 맞습니까? 네. 자, 그리고 이제 3과 9의 중점, 3 더하기 9에서 나누기 0은 중점의 좌표가 나오죠. 즉, 이 가운데 있는 요거, 요 가운데 있는 x좌표가 지금 여기가 6이다 하는 것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A와 B를 구해서 곱하기를 해야 되는데 어디 한번 보도록 하죠. 일단은 첫 번째 주기에 관해서 한번 알아보죠. 주기. 자, 주기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 사인 그래프가 본래 2파이잖아요. 그래서 2파이 나누기 b는 양수라고 했습니다. b 이렇게 해서 주기가 만들어지는 거죠. 지금 현재 주기는 여기서부터 치면 사인 그래프니까 요까지, 또는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서 요까지가 주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b분의 2파이가 지금 주기인데 그 주기라는 놈이 지금 구해지지는 않습니다. 대신 구할 수 있는 것은 3이란 값을 넣었을 때 8분의 2파이, 8루트 2가 나온다는 것은 알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일단 한번 넣어 보겠습니다. a 사인 3b 하게 되면 그거의 값은 얼마다? 예, 8루트 2다. y 값이니까 요 값이다. 이렇게 구해집니다. 물론 9를 넣어도 그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A하고 B의 값을 구해야 됩니다. 잠깐만요. 이 문제는 조금 선생님이 고민을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어디 한번 보도록 하죠. 이렇게 처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6을 대입을 할까? 여기에서 가장 작은 값, 네, 여기가 아까 전에 우리 6이었죠. 그 최소값을 한번 이용을 해보죠. 그러니까 B가 X가 6일 때 그 말은 A 사인 6B 이렇게 되죠. 그거의 값이 함수 값입니다. 그런데 이 함수 값이 지금 가장 낮은 값으로 갖게 되는 거죠. 그럼 이 사인 그래프에서 가장 낮은 값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요 안에 있는 사인 요거 조금 지우고 다시 정리를 해보면 이 안에 있는 게 마이너스 1일 때가 가장 작은 값이라고 했었죠. 그러면 최소값은 마이너스 a가 된다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a가 음수일 수 있냐고요? a는 음수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인 그래프가 0에서 시작을 해서 올라갔죠. 이래서 a는 양수입니다. 우리 문제는 나와 있지 않지만 이건 여러분들이 캐치를 해야 될 부분입니다. 만약에 a가 음수면 얘는 이런 식으로 시작을 했겠죠. 그래프가. 맞습니까? 자, 그래서 a는 양수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렇게 해서 양변을 a로 나누면 sin 6b라는 값이 마이너스 1이다. 이렇게 우리가 구해지는 거죠. 그러면 우리 그 사인의 값이 마이너스 1 나오는 경우는 구할 수 있잖아요. 그죠? 6b가 몇 도냐면 2분의 3파이. 자, 약간 위로 올려서 선생님이 항상 그래프는 이렇게 그리라고 했었죠. 자, 여기가 파이고 여기가 2파입니다. 가운데 0이고 1이고 마이너스 1. 자, 사인 그래프는 색깔을 조금 다르게 해서 한번 해볼까요? 자, 뭐 노란색으로 한번 감안해보죠. 자, 그럼 사인은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됩니다. 마이너스 1 나왔을 때가 여기죠. 여기가 2분의 3파이가 되는 거죠. 맞습니까? 네. 자, 그래서 노란 거는 잘 안 보인다. 그죠? 네. 자, 그래서 이제 6b가 얼마냐면 2분의 3파이다. 이렇게 우리가 구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그렇다면 b를 구할 수 있겠죠. 자, b는 6으로 나누면 약분이 되고 2가 남으니까 4분의 파이다. 자, 이렇게 구해지는 거죠. 그래서 b는 4분의 파이다. 이렇게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a만 구하면 되는데, 자, a는 이제 아까 우리 어디 갔습니까? 여기 있네. 요걸 이용해서 구하면 되겠죠. 여기. 자, a 사인 아까 b가 4분의 파이니까 4분의 3파이 이래 되겠다. 그죠? 그게 8로 뛰다. 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여러분들이 4분의 3파이의 값을 구해야 됩니다. 4분의 3파이면은 보자. 45 곱하기 3이니까 135도죠? 사인 135도의 값은 자, 이렇게 구합니다.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여러분들이 90분법을 이용해서 구하는 게 가장 편할 거로 생각이 됩니다. 180이니까 마이너스 45 이렇게 되겠죠. 여가 짝수면 사인은 그대로 사인으로 가고요. 빼기든지 더하기든지 그냥 쓰죠.
그리고 2, 4분면의 각이니까 사인은 플러스인 거죠. 그래서 플러스 사인 45도의 값과 같습니다. 즉 45도는 2분의 루트 2죠.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얘가 2분의 루트 2가 되는 거죠. 그럼 a 곱하기 2분의 루트 2가 8 루트 2가 되는 거죠. 그러면 a가 구해집니다. 그죠? 루트 2는 일단 날라갈 거고요. 16 이렇게 되겠죠. 자, 그래서 a는 16이고 b는 4분의 파이가 되겠습니다. 아까 둘이 곱하는 게 답이 문제였죠. a, b는 16 곱하기 4분의 파이니까 답은 4파이라고 4번이 되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15번으로 넘어가도록 하죠. 쌤이 위로 올라가는 건 답을 확인을 하기 위해서 다시 위로 올라서 답을 확인하는 겁니다. 혹시 선생님이 실수로 답이 틀릴 수도 있기 때문에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되는 거죠. 자, 그러면 15번으로 넘어가죠. 자, fx가 a sin b 시타. 자, 여기서 b는 주기를 관여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럼 절대값이 있을 때는 어떻게 되느냐? 자, 그림을 한번 그려보죠. 역시 이렇게 그림을 그립니다. 자, 원래 사인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죠. 자, 얘는 사인 ax 했기 때문에 이 주기를 관여하게 됩니다. a는 양수가 있으니까 2파이 이렇게 주기가 늘어나든지 줄어들든지 할 겁니다. 자, 원래 사인 그래프는 자, 색깔을 조금 바꾸면 이렇게 되잖아요. 이렇게 되거든요. 그런데 A를 하게 되면 주기가 늘어나든지 줄어들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 그래프 가지고 원래 사인 그래프 가지고 선생님이 설명을 하면 전체 절대값이 들어가게 되면 이 밑에 x축 아래쪽에 나오게 된 이 부분이 꺾어서 올려서 이렇게 되죠. 그럼 여기서 바뀌는 거는 뭐냐면 최대값은 그대로 가고 최소값이 0으로 바뀌게 됩니다. 마이너스 1이 아니라. 그리고 주기가 빨간 그래프처럼 이게 한 사이클인데 지금은 둘로 이렇게 나눠졌죠. 그러니까 주기가 절반으로 줄어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절대값 sin x를 하게 되면 주기는 파이가 되고 최대값은 1, 최소값은 0 이렇게 바뀌게 됩니다. 그럼 우리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요거 있죠. 얘도 주기는 아까 b분의 2파이라고 했었잖아요. 그런데 이놈이 절반으로 줄어들게 되는 거죠. 절대값을 했기 때문에 아래쪽에 있는 놈이 꺾어서 위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리고 요거는 요 점에 대해서 이제 대칭이 되기 때문에 요거와 요거의 값은 똑같게 되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절반으로 주기가 줄어들게 됩니다. 그런데 그 주기가 지금 2분의 파이다 이랬잖아요. 그러면 b의 값이 구해지죠. 자, b는 2다 이렇게 구해지는 겁니다. 자, 그래서 b를 구했습니다. 자, 다음에 최대값 문제입니다. 자, 최대값은 아까도 얘기했듯이 a 플러스 c가 최대값인데 이걸 이제 y축 아래로 이렇게 이제 옮겨놨을 거잖아, 그죠? 예, 거기에서 이제 위로 올렸거나 밑으로 내렸거나 이렇게 됩니다. 자, 얘를 y축 방향으로 옮겼을 때는 주기에는 변화가 없습니다, 그죠? 이렇게 되든지 이렇게 되든지 맞습니까? 왜냐하면 얘의 그래프를 완성을 한 거기 때문에. 예, 그러니까 아까처럼 얘기하면 이렇게 두 개가 만들어졌잖아요. 그걸 위로 옮겼기 때문에 주기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원래 거 x축 아래를 위로 올려놓은 상태에서 y축으로 평행이동을 시킨 거기 때문에 주기에는 관여를 하지 않게 된다는 거, 그걸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면 되겠습니다. 혹시 y축 방향으로 평행이동하니까 x축 아래 내려가는 게 뭐 양수냐 음수냐 이렇게 바뀔 수 있지 않느냐라고 생각할 수 있는 학생들 때문에 선생님이 지금 미리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sin x, sin ax라는 놈의 원래 주기에서 x축 아래쪽을 위로 꺾은 거, 그게 거기서 마무리가 되는 겁니다. 주기는. 네. 자, 그러면 일단 b 구했고요. 자, 그 다음에 최대값은 이제 이렇게 되겠죠. 최대값은 이게 될 겁니다. 최대값이 이게 지금 6이다 이랬습니다. 자,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이제 A하고 C는 구할 필요 없죠. A와 C의 합이 6이니까요.
그리고 b는 지금 2라고 했었죠. 그럼 전체 값은 8이 되겠죠. 네, 3번이 정답 되겠습니다. 자, 16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색깔을 바꿀게요. 자, 다음 보기의 함수 중에서 주기가 같은 것끼리 바르게 짝지은 것은 뭐냐? 이제 마지막 문제네요, 벌써. 자, 첫 번째 거는 아까 쌤이 얘기했습니다. 그죠? 첫 번째 거는 전체 코사인 2분의 2파이가 원래 코사인 2x라는 놈의 주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약분을 하게 되면 파이가 되죠. 근데 전체 절대값을 했기 때문에 x축 아래쪽에 올라가서 절반으로 준다 이랬죠. 그래서 2분의 파이가 기억의 주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요거는 코사인 같은 경우에는 우리 그 뭡니까 우함수라고 했었죠. 그래서 우함수라고 했기 때문에 y축 대칭이 되는 놈입니다. 주기가 이제 뭐 좁아졌더라고 하더라도 y축 대칭이 되는 우함수이기 때문에 주기가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되든지 간에 네, 절대값 x는 음수를 넣나 양수를 넣나 똑같죠. 그래서 얘는 그냥 주기가 그대로 2파이를 앞에 2로 나눈 네, 파이가 얘는 주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탄젠트. 자, 탄젠트의 주기는 파이잖아요. 그런데 2로 나누면 2분의 파이가 원래 주기인데, 자, 얘는 자, 탄젠트 그래프를 한번 그려봐야 되겠네. 자, 모든 상가함수의 그래프는 셈이 이렇게 그린다라고 했습니다. 자, 가운데가 2분의 파이, 2분의 3파인데, 자, 이런 식으로 올라가게 되죠. 탄젠트 그래프가. 자,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런데 얘도 지금 전체 절대값이 됐습니다. 물론 지금은 주기가 파일 때를 가지고 선생님이 설명을 하는 겁니다. 자, 얘는 x축 아래쪽에 있는 부분이 꺾어서 올라가게 되면 x축에 대칭 이동하게 되면 이놈이 이렇게 되죠. 맞습니까? 얘도 이렇게 될 겁니다. 그러면 얘의 한 주기는 이렇게 파이였는데 꺾어서 올린다라고 해서 주기가 바뀌는 게 아니죠. 그대로 파이가 됩니다. 즉 탄젠트 x의 주기랑 탄젠트 x의 절대값 한 주기랑 주기는 똑같다는 얘기죠. 그러면 방금 우리가 2분의 파이로 이의 주기가 줄었잖아요. 이 앞에 두 배를 해서. 그런데 절대값을 하더라도 어떻습니까? 탄젠트는 주기는 바뀌지 않습니다. 그래서 얘는 2분의 파이가 주기가 되는 거죠. 자, 그 다음 마지막 리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리을은 조금 그림을 그려봐야 될 것 같아요. 색깔을 까만색으로 바꾸고 해봅시다. 역시 그래프는 이겁니다. 자, 사인 그래프 볼게요. 태블릿으로 하니까 참 편합니다. 그죠? 네, 탭으로. 원래 사인 그래프는 자, 이렇게 되죠. 자,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런데 아까 얘기했듯이 사인의 절대값을 하게 되면 이렇게 될 겁니다. 항상 양수 부분만 생기죠. 맞습니까? 자, 그러면 색깔을 다른 걸로 빨간 걸로 절대값 사인의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죠. 걔는 똑같이 여기는 양수일 땐 겹칩니다. 그리고 음수일 때 꺾어서 올라갔기 때문에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럼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sin x가 양수일 때, 즉 0부터 파이까지는 이 sin x랑 똑같아서 sin x 더하기 sin x가 됩니다. 그러면 2배의 sin x가 되겠죠. 즉 최대값이 이렇게 바뀌게 됩니다. 보라색으로 가죠. 여기에 이제 2라고 하는 값이 위에 있다라고 하면 얘는 합이 더하기가 되니까 이렇게 커지겠죠. 맞습니까? 자, 그런데 이제 문제는 파이에서 2파이까지입니다. 자, 여기에서는 이 부분이 절대값은 갖고 부호가 반대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전부 상쇄돼서 0이 돼버리는 거지. 맞습니까? 즉, 이 그래프는 이렇게 만들어지고 그 다음은 0이 되는 거죠. 맞습니까? 그럼 또
2까지 만들어지고 또 0이 되는 거지. 이런 식으로. 그래서 얘도 주기는 똑같이 2파이가 되는 거죠. 2파이. 맞습니까? 대신 0에서 파이까지만 이제 답이 있게 되고 값이 있고 그 다음은 0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형태의 그래프가 계속 그려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얘는 주기가 2파이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같은 주기는 기읍과 디귿 2분의 파이가 답이 되겠죠.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